네, 안녕하세요. 육아 인플루언서 쑥별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블로그 수익에 대한 것을 딱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쿠파스, 쿠팡 파트너스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스스라고도 합니다. 쿠팡 파트너스와 스마트 스토어를 내가 할까 말까.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인 애드 포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 수익, 부수입으로 해서 체험단 그리고 원고료가 있습니다. 그럼 각 수익에 대해서 제가 공개를 하고 과연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지 할지 말지 망설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수익을 대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제 수익을 보고서 어떤 것을 해볼지, 과연 할지 말지 오늘 좀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저는 이제 지금 쑥별맘이라고 모바일에서 검색을 골뱅이 넣어서 하면 여러 가지 제 채널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아 인플루언서 순위는 현재 46위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동일 주제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육아 인플루언서 주제가 총 1,380명, 오늘 들어가 봤더니 1,381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가 될지 숫자가 조금씩 변할 때는 있기는 하는데 육아 주제가 조금 빡셉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 순위 앞에 있는 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냐면 오늘 하루 키워드 챌린지 등록을 한 개라도 하지 않는다면 이 순위는 하나씩 똑똑 떨어집니다. 제가 실제로 일 주일 만에 60위까지 내려갔었는데 이사라는 개인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푹 쉬었다가 다시 진입을 해서 지금 46위로 돌아왔습니다. 최고 순위가 24위 정도 됐었는데요. 워낙에들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하루 글을 안 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이 많습니다. 자, 이 창은요.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인플루언서 분들이 보실 수 있는 창인데요. 인플루언서 순위와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인플루언서 순위를 떠나서 제 애드 포스트, 그냥 애드 포스트 순위입니다. 왜냐면 인플루언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제 글을 보고 딱 들어오셔요. 그러면은 분명 나는 인플루언서 글인 것 같아서 보고 들어왔지만 결국 제 블로그에 들어오는 것이고 다른 글들을 보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애드 포스트는 그냥 총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때문에 키워드가 먼저 상위에 뜨게 되는 그런 선점 효과를 가지게 되지만 제가 어떤 블로그를 꾸미고 계속 어떤 글을 써 왔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잡아서 더 추가 조회수를 일으키느냐, 애드 포스트 클릭을 할 수 있게 만드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 전체 채널 조회수 이제 5,741회 인플루언서 검색을 통해서 1,000,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요. 제가 이제 조회수가 어제 한 4,600 정도 이제 나왔다고 치면 그중에 인플루언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1,022개의 조회수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그 개수로 들어왔다는 거죠. 진짜 열심히 등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블로그 수익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물론 그 누구나가 블로그 개설한 지 3개월 지나야 되고 이 세금 문제 세금을 좀 떼내고 저희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세금을 발생을 하려면 성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죠? 보통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만 19세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본 조건 이외에 한 방문자 수 한 100 정도, 좀 총 그 뷰 수가 그래도 조금 유지가 될 정도면 사실은 한 달 정도 글을 충분히 쓰셨을 때 한 달 정도 이상 방문자 수 100 정도 내시면 그러면 애드포스트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 전자책 한번 훑어보시고 글 쓰시면 사실 100 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공부 블로그 하시고 좀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100을 안 넘는 그 상황에서 1 년도 넘게 그냥 지속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기록형 블로그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책을 쓴다거나 또는 그냥 육아일기를 남기신다면 상관이 없지만 수익을 바라신다면 그렇게 방치를 하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블로그는. 그러니까 현명하게 좀 공부를 하고 유튜브도 막 찾아보시고 전자책도 좀 공부를 하시고 그래야지 그냥 혼자서 열심히 글을 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키워드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방문자 100 정도 그다음에 이제 3개월 정도만 넘으면 만 19세 이상이면 네이버 애드포스트 합격이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은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블로그 수익의 기본일 수가 있는 첫 번째 수익이 바로 애드포스트입니다.
이거를 설정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뭐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워낙에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업체가 소개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부러 광고를 배제하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경우는 애드포스트 광고비로 나가는 것보다 본인 그 사이트와 그 본인 블로그가 홍보가 되고 좋은 이미지를 끼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너무 괜찮죠. 이런 식으로 목표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간혹 이 애드 포스트를 이렇게 설정하는 것 자체가 그냥 광고가 그냥 단순히 싫어서 그냥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는 이게 혹시나 뭐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솔직히 안 좋은 생각을 하면 블로그도 하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개인 정보를 걱정이 되면 블로그나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사실 다 이 SNS는 모두 다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각 SNS마다 사실 2차 보안 인증을 거는 형식이 항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밀번호가 이제 변경되거나 그랬을 때 내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게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블로그를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가끔씩 자고 일어나면 메일이 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해킹이 시도가 되어 있다."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차 인증을 지역별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사는 지역 이외에는 안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시도를 했을 때 제가 저한테 바로 문자가 오게끔 이런 식으로 2 차가 이제 걸려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다 막을 수 없다는 거는 아는데, 일단은 내가 수익을 내기로 생각한 이상은 이거를 우리가 현명하게 이용을 할 수밖에 없고, 최대한 그런 보안 서비스를 쪼끔 이용을 하고 락을 좀 걸어 놓으셔야 될 필요도 있고요. 좀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죠, 정보 쪽이. 그래서 제 애드 포스트에 대해서 공개를 하자면 일단은 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데, 일단 월간으로 했을 때 262,000원, 지금 최근, 가장 최근은 그 정도 금액이었고요. 금액은 조금 변동이 조금 있지요. 이제 제가 어떤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이 엄마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블로그에 대한 것들 팁 같은 경우를 적거나 아니면 스터디 모집, 특강 모집 이런 걸 적어 버리면 저한테 이제 스터디 비용은 제가 벌 수 있게 돼요. 그죠? 스터디를 오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스터디에 대한 그 기록을 썼을 때는 애드 포스트 클릭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발생되기가 좀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런 달에는 수익이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1 월이나 2 월에는 그래도 300,000원 넘는다거나 396,000 원까지도 좀 올랐었는데요. 요때 한참 초기에 쪼끔 점점 좀 내려갔던 건 쿠팡 파트너스라든가 뭐 제가 이제 공구라든가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이제 활동하는 영역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채널이 많아지고 파이프라인이 많아지고 분산이 돼 버리면 당연하게 블로그 글이 좀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블로그의 양질의 글보다 리뷰성 글만 쪼끔 단순히 좀 숙제를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생긴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제 개인적인 수익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블로그를 오래 운영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당연히 바로 됐을 것 같고, 초보자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제가 1일 1 포스팅을 한다는 전제하에 총 30 일이면, 한 달이 30 일이면 30 개의 글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라든지 아니면 스터디라든지 이런 게 좀 껴있는 달이면 당연하게도 이제 스터디를 홍보하기 위해 3일 전, 그다음에 당일, 그다음에 이게 모집 기간이 끝나기 전 벌써 3 번의 글을, 스터디 글을 이제 좀 마련을 하게 되어요. 근데 스마트 스터디에다가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쿠팡 파트너스에다가 제 이제 개인적인 어떤 공부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픈이 되면 벌써 각 하나마다 미리 전에 홍보하고, 그다음에 당일날 글을 쓰고, 마감할 때 글을 쓰면서, 제가 30일 동안 글을 쓸 수 있는 횟수가 1일 1 포스팅일 때는 30 개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제가 개인적으로 글을 쓰고 애드 포스트를 누르게 될 확률의 좋은 그런 리뷰성 글이나 이런 다양한 글들은 더 적게 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심지어 쿠팡 파트너스랑 이제 제 스마트 스토어랑 공구 같은 링크 같은 경우를 달아 놓으면, 그러면 그 링크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애드 포스트 클릭률이 줄어듭니다. 이건요, 체험단이 많아져도 그렇습니다. 체험단이 많아지면 각 체험단은 그 업체의 링크를 달라고 가이드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 링크를 달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애드 포스트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스마트 스토어도 좀 위탁 상품으로 많이 돌려서 제 개인적인 상품의 판매를 좀 줄여 가지고 링크라든지 어떤 그런 글 수라든지 상품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쪼끔 줄었고요. 개인적으로 준 건 아니고
더 올리는 글이 좀 없는 거죠. 이제 그동안 이미 올린 게 좀 어느 정도 있어 가지고 가끔 이제 수익은 발생은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스마트 스토어나 공부에 대해서도 조금 쉬어가는 조금 타임이 있어 가지고 최근에는 브런치 뭐 연주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글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든가 글을 좀 많이 쓰고 있어 가지고 실제로 블로그에서도 지금 글을 많이 쓰고 있어서 이따가 조금 보여 드리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루하루 에드포스는 지금 다시 하루에 조금 1만 원 가량으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험단 원고료를 조금 보여 드리면 지금 요게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인데 지금 마감 날짜가 조금 몇 개 안 된 게 있어 가지고 요번 주 안에 좀 끝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수익성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노션이고요. 노션이라는 어떤 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해서 작성을 한 거고요. 왼쪽은요. 그냥 기본적으로 블로그에서 통계를 보시면 리워드 부분에 가면 우리 에드포스트 하루하루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드포스트를 굳이 사이트를 들어가지 않아도 본인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이 리워드에 관한 이 에드포스트 수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통계 눌러보세요. 어플 여기저기 다 눌러보세요. 자, 체험전 원고료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최근 것만 들고 왔어요. 저는 뭐 어느 날만 잘 된 것만 들고 오지 않죠. 항상 이제 계속 내가 어떻게 되고 성장하고 있는지 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자, 체험단 원고료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모자이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 업체들과 조율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1대1로 그 업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서 모자이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상품 가격, 제품 가격이고요, 이쪽은.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원고료입니다. 사실 원고료만 봐도 쏠쏠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 제품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야겠다 생각해 본 것도 뭐 사실 1-2년 전입니다. 지금 블로그가 6년 차지만 제품 가격은 제가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수익을 자기가 뭐 "월 얼마를 벌었다."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분들을 보면은 거의 제품 가격이라든지 체험단 그 협찬 가격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개를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좀 제가 이제 바보 같았던 그런 순간도 왔었던 거죠. 이제 저는 정말 현금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실제로 제 그 크몽으로 이제 제 전자책을 혹시 이렇게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진짜 블로그 배우시는 분들, 초보이신 분들, 키워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최저가로 이 가격으로 설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제 노하우를 드릴 수 있는 최저가로 여기다가 이렇게 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총 72 페이지로 각 저품질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든가 키워드 마스터 사용법이라든가 자동 완성 키워드는 무엇이고 띄어쓰기 왜 해야 되고 한 글자마다 어떻게 달라지고 키워드 그냥 이 목차 자체가 저는 낚시성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엄마들이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거 꼭 알아야 되는 거 전체로 적어 놨어요. 심지어 여기 수익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까지 제가 이제 담아 놓아 있기 때문에 제 예시도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꼭 보시면 좋겠고 자 어찌 됐든 요 전자책 요거 나중에 한번 크몽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전자책 제목이 저품질 블로그에서 육아 인플루언서로 월 300 수익 노하우거든요. 뭐냐면 월 300이 저는 현금화입니다, 현금. 그래서 제품 가격까지 합치면은 지금 300을 넘어가게 되죠. 왜냐면 여기에서 제가 스터디 비용이라든지 다른 추가 비용이 붙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서 봤을 때는 제품 가격으로는 140만 원 정도가 넘고 그다음에 원고료는 또 140만 원 정도 넘죠. 그래서 한 90만 원 되려나? 이따가 좀 정산을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진행 중인 것과 이제 뭐 신청을 제가 한 건지 이제 신청한 것은 이제 레뷰 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체험단 사이트가 있을 수 있고 제한은 이메일로 제한이 온 겁니다. 지금 비율이 제가 봤을 때는 제한이 점점 많아지는 걸 좀 느껴요. 그리고 확실히 제한이 지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레뷰에서 신청하는 건 비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인플루언서 전용 메뉴가 생겼어요, 레뷰에. 근데 원고료가 2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저는요.
제품이 정말 좋다면,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과 관련된 거라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이거는 꼭 사용해 보고 싶다. 너무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받고, 아니면은 이제는 제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차라리 양질의 글을 쓰는 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일로 제안 오는 건들은 기본적으로 10만 원가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방문자 수도 높이고 글값에 대해서 계속 높여가기 위해서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수입을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부수입을 공개된 이유는요. 제 지인이 물어봅니다. 스마트 초를 할까 말까. 자, 블로그 배우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물어봐요. 쿠팡 파트너스 할까 말까. 자, 저는 일단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스마트 스토어. 지금 여러분들이 블로그 공부하시는데 제 거 전자책 파고들고 제 유튜브 강의 파고들면서 이렇게 무료로 강의를 풀어드리는데,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고 그거를 소화하지 못하신다면 스마트 스토어도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단,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다거나 어떤 이렇게 컨택하는 그런 컨택할 만한, 예를 들어서 제 지인 저기 우리 블로그 배우시는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사과 농사를 하셔요. 그래서 내가 공장만 알아봐서 사과즙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내가 블로그 스터디에서 요 엄마들한테 이렇게 좀 홍보를 부탁한다거나, 아니면 요 엄마들한테 이렇게 어떤지 좀 리뷰를 해달라던가 이런 식으로 체험 기회를 줘도 되고, 또는 이 엄마들한테 홍보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택의 그 자원이 있다면 그러면 괜찮아요. 뭔가 동기부여되고 '내가 우리 부모를 도와줘야겠다.'라는 어떤 동기부여되는 마음이 있건, 아니면 그 사과라는 물건이 있던 이 자원과, 아니면은 마음이든 이 강하게 동하는 어떤 동기부여될 게 있다면 그러면 하셔도 오케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실 예전에 좀 수익이 되게 컸을 때는 어떤 거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놀이키트를 엄마들한테 너무 만들고 싶었어요. 코로나로 엄마들이 집에서 가정교육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창 초반에는 너무 고민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공적으로 그런 쪽으로 관심이 워낙 많고 전공도 있고 하니까 엄마들을 그런 놀이키트를 소개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놀이키트를 만들 땐 제 개인적으로 구성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좋은 재료를 여러 가지 섞어 가지고 클레이랑 뭐 색종이랑 뭐 이렇게 다 섞어 가지고 스풍놀이처럼,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좀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신기한 재료들을 많이 구하기는 하죠. 이제 과학놀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술놀이더라도 이제 쪼끔 더 새로운 제품을 좀 갖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업체에서 다 갖고 와 가지고 배송비를 제가 다 감안을 하고서라도 그 놀이키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수익적으로 그렇게 크게 수익을 잡지도 않았어요. 거의 인건비를 빼지도 않고 거의 한 2,000원 다 빼지 않은 상태에서도 2,000원 남게끔 처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한 판매 제품이 한 300개? 300개, 모르골 같은 경우 300개, 400개 뭐 이렇게도 나갔어요. 단체로도 많이 나가 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수익이 되게 많았던 게 있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마음이 되게 굉장히 동하고 어떤 아까 물류가 있든가, 또는 본인 자신의 그런 취미나 자원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괜찮은데, '한번 해 볼까?' 이런 마음으로는 진짜 힘들어요. 정말, 정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놀이키트를 만들 때도 보면은 그 100 개를 포장하는데 정말 진짜 진땀 나요. 100 개씩을 그거를 포장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때는 가정교육 상황이라서 더 힘들었긴 하지만, 제가 현재는 너무 이제 그 아이들과 같이 좀 하자고 내가 시작을 한 거였는데, 그 포장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 그리고 제 경우는 사실은 그거는 둘째치고 초보자의 경우라면 그래도 도전해 보실 만하죠. 그죠? 부업으로 가볍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오히려 그 시간을 강의 비용이랑 그다음에 글값에 아까 그런 원고료를 버는 게 더 저에게는 이득이기 때문에 쪼끔 욕심을 잠깐 쉬기로 하고 고민하는 시간으로 잡고, 지금 현재는 위탁 상품만 올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 날짜 그 날짜에 그냥 제 계좌로 돈을 수익금을 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월 단위로 합치면은 당연히 금액은 쪼끔 더 클 것 같은데,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좀 이렇게 고민하고 해 보셔라, 진짜 강한 마음이 있으면 하셔라 하는 마음은 뭐냐면, 이게 제가 물건값을 빼면 일단 아까 놀이키트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 위탁 상품에 같은 경우도 어떤 물건을 찾느냐에 따라 수익이 좀 달라요. 마진이 다른데, 제가 제 위탁 상품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이제 좀 마인드가 좀 이렇습니다. 좀 솔직하고 이렇게 마진을 그렇게 높게 뭐 잡아도 모르겠죠.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모르는데,
제 스스로 느꼈을 때 '아 이 정도 가격이어야 된다. 엄마들이 부담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있어 가지고 마진을 그렇게 많이 남기는 편이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이 위탁도 2,000 원인데 거기에서 2,000 원, 2,500 원이라고 잡아도 이게 수수료가 나가요. 여러분들이 카드나 현금 결제 수수료가 나가요. 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또 그 수수료가 나가는데 그게 800 원, 1,000 원씩 나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수수료는 1,000 원, 뭐 1,500 원밖에 안 남는데, 근데 이게 좀 편리했던 건 뭐냐면 위탁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배송에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주문이 들어오면 저는 CS라든가 그냥 주문만 넣으면 땡이에요. 그래서 그냥 정말 간단한 부업이죠. 너무 간단한 부업이라서 뭐 위탁을 이렇게 해서 해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할 때 비용이라고 했을 때 제가 든 비용은 45,000 원밖에 없어요. 통신 판매업 신고 안 해요. 사업자 등록증은 그냥 나오고요. 통신 판매업 신고가 45,000 원. 1 년에.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45,000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버시면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도전해 보시는 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해 볼까? 저거 요즘에 좋다는데 해 볼까?' 이런 마음이면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 강의 일단 무료로 있는 것들 다 찾아보시고 결정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고민됐던 시기나 망설이던 시기는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쿠팡 파트너스입니다. 쿠팡 파트너스가 있으면 일단 제 아이디 추천인 입력하고 여러분들도 가입하시면 추가 1%더 수수료가 더 수익이 더 붙으니까 꼭 이거 입력하시고 하세요. 안 그러면 3% 예요. 그다음에 제 거를 추천인을 입력하고 가입을 하면 추가 1%로 붙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쿠팡 자체에서 알람이 이렇게 와요. 뭐라고? 뭐냐면 "플러스 추가 수익률을 주겠다." 그렇게 와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쿠팡에서 주는 추가 수익률은 어떻게 주냐면, 예를 들어 제가 6만 원을 벌었는데 사실은 판매 금액은 200만 원이나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많이 판 거잖아요.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팔면 얘가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전에도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한 180 에도 맨날 오는 거 보면. 150 정도 팔면 되려나, 100만 원 팔면 되려나, 뭐 그 정도면 오나 봐요. 뭐 오면 뭐 예를 들어 이래요. 제가 64,000 원, 아니 54,000 원대에 이런 알람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다음 달은 54,000원 이상의 금액은 내가 너한테 3% 4% 추가 이익을 줄게. 내가 더 열심히 일해 이런 거예요. "우리 거 홍보 더 많이 해 줘." 이런 건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10,000원을 더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추가 10,000원에 대해서 3-4% 수익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되게 기빠지면서 하시는 분들도 예전엔 되게 많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저품질이 워낙에 한번 막 돌고 한참을 그랬더니 지금은 좀 물이 빠졌어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 뭐 돈 번다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 그래도 저는 할 만은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쿠팡 파트너스랑 로켓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육아맘 중에 하나고, 제 지인들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 블로그에, 자 보여드릴게요. 제 블로그에 이렇게 링크를 달면 됩니다. 심지어 쿠팡에서 살짝 주소를 바꿨어요. 뭐냐면 이게 원래는 뒤에 NG로 쿠팡 파트너스는 주소가 살짝 달랐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좀 바꿔 가지고 다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냥 덤비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게, 어 제가 이 기본적인 기능이 있으면 저는 거기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거를 링크를 살짝 바꾸는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줬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저품질이 오면 저는 그걸 안 할 요량이었던 거예요. 그건 네이버가 진짜 싫다는 거니까. 근데 제가 계속 달아봤어요. 근데 저품질이 온 적이 저는 한 번도 없고요. 쿠팡 파트너 시작하고는. 제가 저품질이었던 옛날 4 년, 5년 전에는 키워드 하나도 모르고 제목 써서 그랬던 거고요. 그걸 어떻게 쓰는지도 하나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블로그가 4년 차예요. 4년 동안은 저분줄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하지 말라는 원고만 안 받으면 돼요. 기자단 말고 그 뭐 기사는 종류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안 가 보고 안 먹은 거, 그런 것만 안 하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링크가 그래서 살짝 변화했어요. 그래서 '어 괜찮다. 오히려 이제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이거에 대해 제재가 덜 들어오겠다. 요즘에 쿠팡 파트너 하는 사람들도 적으니까 이제 네이버도 요 정도는 냅두겠다.' 요런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샀는데 '이건 쿠팡 로켓으로 살 수 있어.' 이럴 때 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저기서 내가 달아야지 해서 단다고 뭐 소비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누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좋았던 거를 여기다 달아야지 그 사람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샀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아이들 교육용으로 사용해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수익이 아까 보시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 걸 확인하실 거예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누르잖아요. 그럼 10,000원 정도? 10,000원도 안 하나? 10,000원 정도인가? 그 정도밖에 안 하는 그런 물건들만 올려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핫한 거를 당연히 올리면 올릴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제가 구매하는 것들도 아무래도 가성비 이제 부담 없는 선에서 해야지 저도 이제 아이들 위해서 돈도 책도 더 사 주고 할 수 있잖아요. 저 똑같아요, 육아맘들은. 그래서 제가 올리는 그 뭐 물건들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 사실 저 정도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200만 원 팔면 많이 팔았죠. 그래서 제가 판 건 아니지만 이걸 들어와 가지고 제가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거였고 그다음에 남들이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거였죠. 자, 근데 여기서 쿠팡 파트너스 해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텐데 자기 건 못 사는데요? 네. 그러니까 쿠팡 파트너스와 쿠팡의 아이디는 다르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본인이 본인 거를 사면 안 되게끔 쿠팡 파트너스에서는 "자기 거 사라고 우리가 만든 기능이 아니다. 공부하라고 만든 기능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사요. 남편 아이디, 남편 쿠팡 아이디로. 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고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친구에게 요거 추천할 때 제가 글을 씁니다. 그다음에 이 링크를 그대로 친구한테 주면 정말 좋은 제품인 경우에만 그렇게 주면 그 친구가 이렇게 사기도 하고 제 지인들이야 워낙 제가 쿠팡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도 사주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제가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지인이 제 거를 하고 있을 때예요. 자,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왼쪽이 제가 스마트 스토어인데 아까 위탁 상품이라고 했으면은 이제 업체에서 보내주는 그런 상품들이라서 제가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직 그냥 남겨놓고 하냐면 제가 사고 싶은 것들 이렇게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고 지인들도 사고 싶다고 그러면 이제 링크를 주고 뭐 그러면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판매도 되고 이렇게 좀 많이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부업식으로 가볍게 하고 있는 쿠팡 파트너스와 스마트 스토어였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제 블로그 방문자 수와 비교를 해서 조금 애드 포스트를 잡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짜고짜 애드 포스트 말한다고 해서 뭐 어느 정도 하면 저렇게 붙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 현재 블로그 방문자 수를 가져왔는데 조회수는 4,460 어제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문 횟수 이제는 순 방문자 수도 나오더라고요. 조회수가 뭐냐면 한 명이 들어와서 제 글을 2 개, 3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조회수는 높습니다. 방문 횟수나 순 방문자 보다. 그래서 요렇게 대략 잡으면 되고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보려면 참 헷갈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로 생각하셨을 때 어쨌든 4,000 정도 조회수가 나온다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애드 포스트가 방문자 수 4,000 정도면 얼마나 나올까 하면은 아예 하루치로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10,000원대 대충 평균으로 잡으면 10,000원대로 볼 수 있고 그럼에도 저는 좀 이제 뭐 이렇게 6,000원 뭐 이렇게 낮게 나올 때도 있고 뭐 더 높게 나올 때 13,000원, 17,000원 뭐 20,000원까지 뭐 나올 때도 있고 가끔은 뭐 30,000원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쿠팡 파트너스라든가 사실 애드포스트 같은 경우가 좀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1주일 동안 무슨 일이 생겨 가지고 좀 쉬게 되어요. 그래도 이게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오늘 글을 안 쓰면 뭐 어제보다는 당연히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왜냐면은 오늘 더 내가 글을 올림으로써 일단 이웃들이 당연히 들어오겠고 그다음에 옛날 글보다는 당연히 새로 올린 글들이 더 이제 상단에 꽂힐 수 있고 최신 글이 더 이제 꽂히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금액들은 계속 가져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쿠팡 파트너스도 지금 한 2-3주 안에는 올리지 않았거든요. 가장 최근에 올린 게 2 주나 3주 전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수익이 계속 생겨서 이번 달 수익이 7만 원이 찍히더라고요. 이번 달 수익이 7만 원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면에서 계속 그냥 '얘네들은 쌓이는 거다.' 이게 온라인 세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쉬어도 어딘가 이게 기록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도 그렇지만 그냥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리워드 자체가 제가 이제 캡처를 해 놨는데 들어가는 방향이 여러분들 블로그 어플 키면 약간 막대 그래프 같은 거가 이렇게 막대 치솟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어요, 꺾임새 그래프 같이. 그걸 누르신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를 누르시고 들어가서 리워드 누르시고 들어가면 요렇게 하루하루 애드 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애드 포스트 그럼 수익에 대해서 제가 좀 가볍게만 쪼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애드포스트 수익이 너무 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사실 좀 애드포스트 수익을 늘리는 방법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글을 쓴다고 방문자랑 애드포스트가 올라가지 않아요 절대.
조금 생각이 이렇게 검색자나 구독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내가 이제 글을 생산해내는 판매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물론 저도 양질의 글은 여전히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수익을 가져갔을 때는 여러분 내가 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면에서 생각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에드포스 수익을 일단 첫 번째 살펴볼 때는 지금 얘가 지금 두 번째 게 들어가 버렸는데 광고를 많이 보셔라. 어떤 광고를? 내가 쓴 글, 어제 쓴 글에 달리는 광고를 보셔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광고를 보실 때 이렇게 좀 치솟은 날이 있어요. 특히나. 치솟은 날이 있으면 그날, 그러니까 이게 25일 날 그 에드포스트는 사실 다음날 볼 수가 있죠. 다음날 오전 8시, 9시 이후가 넘어가면 그때 에드포스트가 이제 정산이 좀 완료가 돼서 제 눈에 보이고요. 보통 12시 땡 넘어갔을 때는 0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가끔 뭐 오르날 때도 있어서 뭐 하루 정도 좀 정산에 좀 기다려야 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대부분 그래도 오전 8시, 9시 넘으면 이렇게 정산한 가격이 좀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25일,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3일, 여기 같은 경우 1일, 여기는 29일 각각 어떤 광고가 붙었길래 사람들이 더 검색을 많이 했는지 물론 붙었을 때는 어떤 광고를 눌렀는지 우리가 처음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어제 글 때문이라고 장담은 못해요. 하지만 분명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르는 이 날 중에 어느 날 하나는 어제 쓴 글의 영향을 분명 받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확률적으로,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건 확률적이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높이 에드포스트 단가가 나온 날은 그 전날에 그 쓴 글의 밑에 광고를 보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광고를 조금만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밑에 지금 해시태그가 보이잖아요. 어떤 글을 썼는지를 살짝 볼 수 있으실 텐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뭐 포스, 카드 단말기 회사예요. 리스킨, 뭐 화장품 같은 관련이죠. 판박이 스티커, 에폭시를 만드는 이제 좀 업체한테 좀 만드는 느낌이죠. 사실 이거는요, 마스크에다가 판박이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제가 꾸민 약간 놀이 팁 같은 그런 글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놀이글이나 아이가 아파가지고 쓴 글 같은 경우는 애드포스트를 누를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도 그렇게 적합한 광고들이 안 붙어요. 어. 자,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제목이랑 본문에 쓴 단어를 토대로 해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 광고 단가가 좀 높게 이렇게 신청한 회사들을 이렇게 붙여주는데요. 결국 어떤 회사가 광고를 돌려야 우리한테 광고가 어쨌든 키워드로 뭐 계산을 하든 뭘 하려면 걔네 업체들이 광고를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맡기는 광고가 있는데 애가 아픈 것에 대해서 광고를 돌리는 건 별로 많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챔프를 어디서 하세요? 챔프라고 혹시 이제 육아맘들만 아는데 챔프라고 애기 해열제입니다. 약국에 가면 살 수 있는 해열제예요. 이 약품은 거의 온라인에서 많이 안 팔죠. 이제 영양제 아니고서는 거의 약국에 가시죠. 이 글을 읽고서 저희 이제 아이가 열이 나가지고 이제 썼던 글이었는데 이 글을 읽고서 모두들 약국에 가시지 광고를 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쓸 글이 사실은 쓰다 보면 광고를 계속 보다 보면 분석하다 보면 어떤 광고가 붙을지 약간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안 누르겠죠, 별로. 자, 그다음에 이거 좀 가려져서 좀 아쉬운데 요거는 포토 프린트를 제가 샀던 그런 글이었고 내돈내산으로 샀던 글이었고 당연히 포토 프린트 광고가 아주 적절하게 달렸습니다. 당연하죠. 포토 프린터라는 거는 구매율이 높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고 판박이 스티커 이거는 그냥 다이소 가도 살 수 있고 온라인에서 그냥 구매가 가능은 하기는 하지만 여기 꾸미기라는 걸로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판박이, 타투 스티커, 포켓몬스터 막 이런 식으로 캐치티니핑 이런 식으로 캐릭터 이름이랑 이런 걸 달았다면 그런 게 조금 더 떴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포토 프린트는 아주 적절하게 잘 달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신축 풀빌라라던가 이런 것들, 키즈 풀빌라 다녀온 글이었어요. 당연히 누르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고만 보더라도 누를 광고와 누르지 않을 광고의 그 확률이 글을 쓰면서도 여러분들이 보여야 됩니다. 계속 분석하면 보일 거고요. 단,
자, 보세요. 원고료를 제공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그러니까 협찬으로 갔다 온 풀빌라였어요. 풀빌라 중에서도 사실 제가 내돈내산으로 갔다 온 곳이 있었어요. 신축인데. 그다음 휴가 날에. 하나는 제가 이제 협찬을 받아서 평양을 갔다 왔어요. 자, 첫 번째 전자는요. 제가 내돈내산으로 깨끗한 걸 가려고 이제 애기들 어리니까 이제 락스물도 이제 안 푼 거 뭐 수영장 있는데 가고 싶고 코로나였으니까 수영장이라도 한 번 데려가고 싶어서 제가 좀 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일부러 깨끗한 걸 찾았어요. 왜냐면 이제 이 신축을 일부러 뭐 비싼 데 찾은 게 아니라 사진을 보고 왔더니 너무 실패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 신축을 가자 이런 마음에 신축을 갔습니다. 레드포스트가 3만 원씩 붙었어요. 자, 두 번째 후자요. 체험단 이렇게 딱 붙어갖고 글을 썼어요. 근데 저도 아무래도 체험단 같은 경우는 좀 글이 경직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업체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편하게 못 쓰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쓰긴 쓰는데 썼어요. 잘 썼는데 위에 또 거기다가 이렇게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 스티커를 보고서 뭐 아는 분이 있고 모르는 분이 있긴 하겠지만 요걸 아는 분은 밑에 누를 가능성이 좀 적어지죠. 또 확률적으로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쵸? 네, 자, 두 번째 레드포스트 수익을 높이려고 여러분들이 분석하기에 좋은 자료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통계를 찾아보셔라 합니다. 이 뭐냐면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에 들어가면 리워드별로 하루하루 단가를 볼 수가 있지만 에드포스트에 돈 붙은 걸 볼 수가 있지만 이 리워드를 누르신 다음에 본인 블로그 이름을 이렇게 누르시면 최근에 제 계정이 다른 아이디도 이렇게 입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수익도 볼 수 있는데 요건 사실 제 거 저품질 블로그라서 수익은 뭐 없습니다. 거의 없어가지고 뭐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제가 봤을 때 자 쭉쭉쭉쭉쭉쭉 보면 콘텐츠별 노출 기여도, 콘텐츠별 클릭 기여도가 납니다. 뭐 무슨 말일까요? 노출 기여도. 노출하는 데 기여했다는 거예요. 내 블로그에서 얘네 때문에 지금 노출이 되게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콘텐츠별 클릭 기여도. 클릭. 얘네들 글 때문에 클릭률이 지금 늘어났다라고 통계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어제 가서 아까 그렇게 치솟은 날을 보셔도 되지만 이렇게 그냥 통계 이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만 들어가셔가지고 자꾸 눌러보시면서 어제 이 광고가 뭐가 붙었을까? 광고를 보시는 거예요. 광고들은 각각 이 제목과 적합해서 나오는데요. 이 뭐 생뚱하게 나오지 않아요. 적합해서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걸 보면서 어떤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아기 목욕용품? 이 광고 단가가 좀 나가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고, 아, 요게 광고가 되게 회사가 잘 붙는구나, 누를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거를 다음에 또 써보면 단가를 좀 높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외로 지금 요거는 뭐 택배 회사와 관련된 거고, 놀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단가라는 건 여러분들 하나씩 다 찾아보려면 그거는 진짜 빡세요. 그건 진짜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 네이버 광고 들어가셔서 사이트 들어가셔서 그 하나씩 광고 단가 마치 스마트 스토어 사장님들처럼 다 돌려봐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로얄 키워드 돈 주고 사지 마세요. 본인 주제랑 안 맞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차라리 그리고 그런 리스트 같은 걸 받으셨다고 해도 이게 강박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분들은, 아, 나는 그냥 수익성으로 갈 건데? 기자단도 해도 상관없어. 저품질 오면 네이버 아이디 갈아타면 되지 뭐. 이러면 기자단 하셔도 상관없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급전이 급하면 뭐 그러신 분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저품질 오기 쉬워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여기 포스트 작업을 하신다 하면은, 로열 키워드 사가지고 거기 있는 것만 쓰면 그럼 확률을 좀 높일 수 있겠죠. 물론 본인 지수를 좀 높이려고 키워드 좀 공부는 하셔야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높인 다음에 계속 그런 걸 쓰다 보면은 단가가 높다니까 당연히 확률적으로 더 돈이 쑥쑥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저와 같은 분들은 뭐냐면 실제로 제가 이제 엄마들 가르쳐 주려고 로얄 키워드를 사봤는데 저조차도 한 번도 못 써봤어요. 뭐냐면 제가 뭐지 보육교사 어떤 학원이라든지 뭐 예쁜 정수기라든지 나랑 너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냥 그걸 버렸습니다. 버리고 제가 쓰고 싶은 걸 쓰면서 오히려 제가 쓰고 싶은 걸 쓰면 제가 좋아하는 글을 알 수가 있고 제가 자주 쓸 수 있는 글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5년, 6년 블로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아까 전자로 말씀드린 분들 같은 경우는 지치면 지치는 대로 안 하면 그만이에요. 수익성에 그냥 꽂혔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수익이 아니라 이 소통의 재미, 엄마들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더 모범이 돼서 더 열심히 해야지라든가 이런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마음이 동함이 더 크기 때문에 좋은 글을 써야 된다는 부담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글 생산을 계속하면서 그거를 어떤 글이 반응이 좋았지? '아 어제 이 글이 좋았네. 아 나도 뿌듯하네.' 막 이러면서 쓴단 말이에요. 어제 막 글 쓴 거 중에 반응이 좋으면 '아 역시 이런 글이 반응이 좋구나.' 막 이렇게 분석이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하도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분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 이렇게 보면서 클릭 키워드 보시면서 들어가서 광고를 보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하면 애드 포스트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저는 인플루언서 붙기 전에도 애드 포스트 수익은 꾸준하게 늘려왔어요. 잊지 마세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체험단 원고료 제가 아까 이제 살짝 보여드렸지만 정산을 해드리면 9월에는 제가 238만 9천 원 정도, 10월에는 291만 원 훨씬 올라갔어요. 밑에 조금 더 있는데 이제 뭐 길어가지고 자세히 이거를 다 보여드리려니까 이 숫자가 정확히 안 보여가지고 좀 그냥 잘라버렸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일단은요. 개인적으로 저는 체험단을 사실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원래 아니에요. 원래 아닌데 몇 달 전부터 체험단이라는 거를 쪼끔 더 원고료를 받아서 엄마들한테 사실은 어느 정도가 가능한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냥 강의를 하는 사람이었고 또 제가 따로 이제 상담하는 게 있어 갖고 제 이제 원래 전공이 있어 가지고 사실 이제 본캐, 부캐가 있죠 제가. 그래서 본캐 일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제 블로그에 이제 체험단 글보다는 이제 엄마들한테 도움될 만한 글을 좀 쓰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체험단 글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은 것도 있었고 한데 어 이제 강사가 이제 좀 되고 나다 보니까 엄마들 중에서는 저처럼 전공이 없으면 블로그만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 블로거로서만 좀 올인을 해서 활동을 하면 어느 정도 벌 수 있을지 이 정도도 충분히 벌 수 있다는 걸 보여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두 배로 두 배로 에너지를 좀 내 봤습니다. 이제 두 달 정도는. 그래서 9월, 10 월은 본캐 이제 활동도 하면서 부캐를 본캐만큼 그냥 뭐 본캐 이상이죠 요즘에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루에 뭐 1 포스팅 뭐 3 포스팅까지 하루에 두세 개 이상도 계속 해 가면서 이렇게 활동을 해 봤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실제적으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일단 제 원고료 단가가 올라가는 것들이라든지 그렇게 올라가서 제안을 했는데도 오케이 나는 것들이 지금 좀 많고 오히려 그쪽에서 원고료를 좀 물어보시는 경우도 좀 많았고 원고료 제안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쏟아져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책 같은 경우도 전집 같은 경우도 그냥 원래 전집이 보통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기 때문에 제가 한 1-2년 전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기본 뭐 2-3회 이상은 당연히 써야 되고 뭐 한 열댓 번은 써야 되는 횟수로 나왔었는데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자기네 거 줄 테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가격 찾아보니까 뭐 20만 원, 30만 원 막 이러고 제 그 글값과 제 가치감이 좀 올라갔다는 걸 좀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 드리려고 한 일이었는데 저도 수익적으로 좀 많이 얻게 되었고 이제 업체 연락도 되게 많이 받게 돼서 좀 감사한 9 월과 10 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블로거로서만 활동을 하더라도 충분히 월 수익이 뭐 100, 200 가능하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참고 오시면 되고 '아 그럼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뭐 저 6년 차라는데 새로 만들고서는 4 년이라는데 난 3-4년 해야 되나?' 싶으실 텐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뭐 점프하듯이 그냥 막 확 뛰어가는 게 아니라요.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오기까지 뭐 영원에서 갑자기 200만 원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한 달이 점점점 올라가고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만나 가지고 스터디를 시작하신 분이라든가 전자책을 처음 보고 이제 적용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 달 만에 막 갑자기 수익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각자의 목표에 맞게 성장을 잡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친구를 코칭을 시작했는데 친구한테 저 처음부터 이제 설정을 해 놨던 그 목표 자체가 첫 달에는 상위 노출과 키워드를 공부해서 100을 찍자. 둘째 달에 200, 셋째 달에 지금 300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3 개월 안에 왜냐면 3 개월 안에라는 건 글이 한 달 동안 30개 쓰면 3달 써도 90개 100 개예요. 아무리 열심히 써도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머나 진짜 열심히 저 따라서 해도 30 개씩 글 쓰면 90 개란 말이에요. 80 개, 90개 가지고 당첨되기가 이게 쉽지는 않아요. 업체들도 신규 블로거들한테는
그러면 이 사람 뭐지? 아주 괜찮은 사람인가? 더군다나 이제 방문자 수도 아직 낮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사진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든가 아니면은 되게 오래 운영을 해 왔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업체들도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신생 블로그이기 때문에 목표를 둔 게 3 개월 만에 체험단 당첨을 시켜 보겠다 했던 거였고, 6 개월 정도부터는 인플루언서에 도전을 해 보자. 그래 갖고 아예 인플루언서 주제를 잡아서 키워드 리스트를 주고 그 리스트만 보고 쓰도록 했어요. 이 리스트도 제 블로그에 오시면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육아 인플루언서 키워드 리스트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냥 받아가시면 돼요. 저는 잘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대로 친구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체험단은 2개 정도 당첨이 되었고, 지금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인플루언서에 당첨되는 5 개월, 6 개월까지 내가 아무것도 당첨이 안 되고 아무 이득이 없겠느냐?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친구를 지켜봤을 때 아직까지 2-3 달인 블로거에게는 어떤 시각이 되게 더 핫한 글감을 찾는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험치는 좀 부족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처음 글 첫 달을 생각하면 훨씬 글감이 상승하고 좀 이제 시야가 좀 넓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처럼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핫한 조회수를 일으키는 글감과 시즌성 글감, 요즘 계절, 지금 계절에 여러분 가을 단풍놀이 가실 거고, 그다음에 지금 빼빼로데이도 있고 빼빼로데이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곧 크리스마스가 올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글감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죠. 초보자분들은 추석날 추석 일기를 쓰시고 그 한복 대여를 그때 쓰시는데, 아니요. 블로거들은 1 주일 전, 2 주일 전, 심지어 체험단, 한복 체험단이 추석 명절 1달 전, 2달 전부터, 우리 풀빌라 체험단은 거의 우리 휴가철 2-3달 전부터 돌아가기 시작해요, 연락들이. 여러분 이 정도예요. 이게 퍼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글 올리면 하루 정도 지나서 좀 올라오기 시작하고, 적어도 1 시간 이후에 지나야 그 검색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통계적으로도 보고 스스로도 자꾸 통찰하고 이제 인사이트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면 그게 여러분들의 자산이 됩니다. keep going 할지 말지만 정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블로그 공부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프리미엄 콘텐츠, 제 프리미엄 콘텐츠 오시면 지금 원래 9,900 원의 그 월 구독이었는데, 제가 요거는 나중에 금액은 쪼끔 낮출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도 제가 8,900원 쿠폰을 아예 뿌려 놨어요. 그래서 요거 쿠폰 다운받으시면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비너널 블로그 하는 엄마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는데 정보, 키워드 팁, 그다음에 지치지 않게 불태기 관리하기, 이거를 좀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따로 두고 있거든요. 어떻게 제가 두고 있냐면, 정리를 해 드리면, 우선 프리미엄 콘텐츠라는 것은 블로그를 시작을 어느 정도 1달 정도 해 봤어. 근데 내가 갈피를 못 잡겠고 좀 지쳐 마인드가. 불티기도 오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인플루언서도 준비하고 싶어. 하시면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독하시면 되는 거고, 이 구독 비용은 지금 1,000 원으로 맞춰 놨어요. 최소 비용으로 맞춰 놨어요. 첫 행사로 맞춰 놨고, 그래서 쿠폰 누르시면 구독 1,000 원에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는 레드포스트 수익, 그다음에 불태기 번아웃 관리라든가 수익화 시작할 때 무엇부터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요렇게 어떻게 보면 마인드 컨트롤부터 블로그 하는 마음가짐과 앞으로 목표와 성장을 위해서 나아갈 때 고거를 조금 초점을 맞추고 글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크몽 전자책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블로그 그냥 A부터 Z까지 진짜 그대로예요. 제가 이거를 만든 계기가 그거였어요. 스터디를 운영하는데 2 달, 3달 정도는 배워야지 이 엄마들이 뭘 하겠다 싶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엄마들이 이 시간을 정말 어렵게 내 가지고 애들 아픈데도 글을 쓰는데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한 1 주일을 밤을 새 가지고 엄마들이 물어봤던 모든 걸 작성을 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작성해도 왜 단번에 나아지지 않느냐는 건, 지금 여기까지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한 것들이 이제서야 알게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경험치거든요. 그걸 무시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배우고서 처음에는 '아 키워드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형식이 이렇구나. 이런 걸 좀 내가 사용을 해야 됐었구나. 그래서 내가 글이 안 떴구나.' 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시도를 하시는 거. 물론 더 열심히 하신다면 요걸 찾고 인제 유튜브까지 보신다면 그러면은 쪼끔 더 당연히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유튜브로 블로그 무료 강의 올리고 있잖아요. 자 여기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속별마미. 제 대부분이 속별마미로 검색하면 거의 다 찾아오실 수 있게 제가 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 놓았거든요. 전자책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제목이 저게 한계가 있어서 줄이. 자, 그래서 여기 오시기만 해도 블로그 무료 강의도 여기다 다 풀어 놨어요. 그럼 이건 뭐냐? 전자책을 봤는데 솔직히 일 주일 지나면 또 가물가물하고 이게 몸에 배고 습관이 배고 생각이 트여야 되거든요. 생각이 트이려면 책을 보고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풀어 드려 봤고 이 풀어 드린 것 쪽에서는 전자책에 또 담지 못한 것들까지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핸드폰으로 네이버 TV 어떻게 올리는지 요런 좀 세세한 팁도 있고, 최근에 좀 로직 같은 경우, 변형이 된 좀 로직 같은 경우 좀 대처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크몽이나 이런 것들, 푸파스, 블로그 초보의 위젯 꾸미기, 위에 꾸며야죠. 여러분, 인플루언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꾸미기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 위에 이거 사진 어떻게 만드느냐? 밑에 미리 캔버스 보고 이거 따라 하시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저 컴퓨터 못해요. 저 진짜 어플 이런 것도 다 우리 엄마들 알려주면서 같이 배우면서 같이 해가지고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저 목소리가 이제 좀 열의가 넘치죠.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이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비스코 어플 꼭 하셔야 되고, 스마트 스토어 어떻게 등록하는지, 글쓰기, 글감 어떻게 찾는지 다 있어요. 그래서 기본 서적, 이론서를 책을 훑어요. 훑은 다음에 거기 중에서 내가 모르겠고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싶은 걸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이제 담겨져 있고, 그래서 큰 전자책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여러분. 블로그 공부하고 싶으세요? 수익 내고 싶으세요? 큰홍 전자책 보세요. 그 다음에 유튜브 무료 강의예요. 무료 강의 보세요. 먼저 쏙쏙쏙 찾아보세요. 마인드가 힘들어질 때 프리미엄 콘텐츠 오셔가지고 댓글 남겨주시고 커뮤니티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고민 상담 같이 해드릴 거예요. 다음에도 또 인사이트가 생기면 동영상 공개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